자, 그리고 요거 이제 발판인데 발받칠 때에도 금박을 와우. 입혀놨고요. 그리고 저기에는 이집트의 적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발이니까 예. 밟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발을 올리면 적들이 이제 파라오의 발 밑에 위치하게 되겠죠. 파라오의 발 밑에 굴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또 역시 이런 의자도 출토가 되죠. 이야. 네, 요것도 이제 전체가 금은 아니고 나무에다 금박을 입힌 건데 네. 저 그림 되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유명하죠. 네, 엄청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놨죠, 제가. 투탕카멘과 부인인 앙키세나멘이 되게 이렇게 좀 다정한 모습으로 왕비가 파라오의 몸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발라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나텐신이 축복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유명한 유물이죠. 기원전 1340년. 그냥 그러니까 고조선 때예요. 근데 뭐 이런 유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탕카멘 무덤 발굴이 고고학적으로 이집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이 실제 어떤 물건들을 사용해서 살았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사례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궁도 이제 터만 있고 뭐 이렇게 뭐 구체적인 삶의 흔적이 확인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이 부장품들 가운데서는 정말 그 생전에 왕과 그다음에 왕실 식구들이 사용하던 실사용품들이 이제 나오는 발굴이 거기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렇군요. 화려했겠다. 제가 요즘에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를 좀 보고 있어요. 네네. 이 이집트 부분을. 그래봤자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인데 이집트인들이 거기 이제 비교한 표가 나와요. 메소포타미아랑 비교를 하면서 메소포타미아는 현세죠. 이집트는 내세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아주 정확하지 않은 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내세를 중요하게 여겼죠. 당연히 무덤도 열심히 만들고. 그렇다고 현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물건들은 다 현세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현세에도 파라오는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발판인데 발받칠 때에도 금박을 와우. 입혀놨고요. 그리고 저기에는 이집트의 적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발이니까 예. 밟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발을 올리면 적들이 이제 파라오의 발 밑에 위치하게 되겠죠. 파라오의 발 밑에 굴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야. 실제 이집트 파라오 관련된 이런 물건들을 보면 파라오의 발 밑에다가 적들을 그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을 또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황금 왕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국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이 의자가 제가 실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그 근거는 일단 크기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앉기에는 좀 껴요. 그러니까 아마 투탕카멘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9살 정도 때 이제 왕위에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될 수 있는 의자고, 또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등받이 부분에 네. 아텐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거는 투탕카멘의 제일 초반부예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세배로 다 복귀되고 그 과정에서 아텐보다는 또 아멘이 다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이제 그려져 있다라는 것은 이게 제일 초반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고,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이 가설을 지지해주는 또 하나의 물리적인 근거가 여기에 파라오의 이름이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투탕카멘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아요.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투트앙크 아텐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투탕카멘은 이름이 투탕카멘이 아니라 투탕카텐이었어요. 원래. 투탕카텐. 예, 투트앙크 아텐이었는데, 왜 우리가 투탕카멘이라고 알고? 왜냐면 이제 이 투탕카멘의 아버지인 아케나텐이 시도했었던 종교 개혁을 다 폐기하고 다시 과거로 다시 복고할 때 아텐 신앙을 버리고 아멘 중심의 이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아텐이 있으면 조금 거시기 하니까 이제 아텐을 빼고 아멘을 넣은 거죠.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 새롭게 제가 써놓은 저 글귀가 투탕카멘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가장 상단부를 보시면 비슷하게 갈대 모양 글자 있고, 그러니까 왼쪽이 아텐인 거고 오른쪽이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아텐의 이름을 아멘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그래서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알려지게 된 거죠. 이 의자에는 그냥 투탕카멘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사용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출토가 돼요. 요거 다 재현품인데 그 예전에 투탕카멘 무덤 발굴 100주년 기념전시 할 때 전시됐던 그 레플리카들인데 실제 다 있는 유물들이에요. 네. 근데 저도 이 유물들을 실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유물들이 새로운 박물관에서 투탕카멘실이 개관
보관을 하면 다 전시가 될 거다. 야, 진짜 그래서 멋있겠다. 여러분들 다 보실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접이식 의자예요. 접이식 의자. 엄청나게 많은 가구들이 출토가 됐어요. 장식을 하나도 허투루 한 게 없어요. 접이식 의자도 이집트가 최초였구나. 저기는 그 상하로 상감을 하고 한국에서 사용하던 자개장 같이 자개장, 자기는 네. 조개로 이제 하는 거지만 여기는 이제 상하를 상하로. 사용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발굴 당시 사진인데 무덤의 보물실 부분이에요. 보물실. 여기 이제 보이시는 유물들이 있죠. 상단부에 아누비스가 이제 앉아 있죠. 그리고 저 뒤쪽에 시신을 안치시킨 성소와는 또 네. 다른 성소라고 불리는 커다란 상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레플리카 전시 똑같이 그걸 구현을 해놨습니다. 요 전시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렇게 이제 무덤에서 이런 유물들이 출토가 됐는데 이 유물들도 당연히 전시실에서 보실 수 있죠. 근데 뭐 네. 일부는 뭐 공개되고 있지 않았지만 국박물관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게 실물이에요. 실물. 이렇게 가마 형태로 장식되어 있는 함이고 아, 그 위에 아누비스가 이렇게 네. 자칼의 모습으로 앉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마 사용되었을 뭔가 중요한 물건을 옮길 때 사용했을 함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지금도 보실 수가 있고요. 단순히 어떤 대상을 똑같이 묘사하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상징적으로 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키고 음. 조금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또 규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그 사진 뒤에 있었던 그 함이에요. 이것도 성소라고 불려요. 이거 역시 나무로 만들어져 있지만 다 금박을 입힌 건데 이거는 어디에 썼을까요? 뭐를 넣었을까요? 파라오의 장기 뭐 이런 거 아니죠? 맞아요, 장기. 아, 맞아요? 와. 근데 장기를 이렇게 커요? 보관하던 성소예요. 예. 근데 저렇게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네요. 파라오는 좀 달라요. 파라오는 급이 다르니까. 자주 얘기했었을 텐데 미래 만들고 나서 장기 어떻게 보관하죠? 항아리 같은 맞아요, 데다. 그렇죠. 예, 그 항아리 4개를 이제 카노푸스 단지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파라오는 이제 4개의 장기, 폐, 간, 장 위를 이제 따로 분리해가지고 따로 이제 건조시켜서 보관하는데 네. 단순히 그렇게 단지에만 넣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공을 들여요. 그래서 이 함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함을 보시면 누가 이렇게 네. 서가지고 팔 지키는 벌리고 것처럼. 지키고 있죠. 네. 이게 다 여신들이에요. 아, 카노푸스 단지를 보면은 뚜껑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케베세누프, 암세티, 하피, 뭐 두아무테프 이 신들이 지키는 장기들이 다 각각의 장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4명의 여신이 장기를 지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4명의 여신은 이시스, 네프티스, 네이트, 세르케트 라는 여신들인데 이시스는 간을 지키고 네프티스는 폐를 지키고 그다음에 네이트는 위, 세르케트는 장을 지키는 그런 여신들입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그 4명이 쭉 둘러져 네. 있어요. 네, 요게 이시스예요. 이시스가 이렇게 있고 요게 그 네프티스. 네프티스가 이제 폐를 지키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기는 제가 네이트랑 세르케트 사진은 넣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4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저 성소 안에 뭐가 들어가냐? 요 상자가 들어가요. 카노푸스 돌로 만든 상자예요. 뚜껑이 있고 저 그 몸통이 있죠. 엄청나게 이것도 정교하게 만들어져요. 우와. 그리고 밑에 이제 끌기 편하게 이렇게 그 썰매처럼 네. 나무로 받침대도 만들어놨고 이게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소 안에 들어가고 근데 요 상자도 자세히 보시면은 내 귀퉁이 이렇게 팔 보이시죠? 네. 저것도 다 여신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신들이 여기서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상자 안에 드디어 그 카노푸스 단지가 들어가는데 네. 저기 보시면은 3개밖에 3개 없네요. 보이시죠? 원래 네. 4개예요. 그냥 네. 일단 3개만 넣어놓은 거예요. 아. 전시하기 위해서. 근데 이 카노푸스 단지들은 일반 귀족들이 쓰는 카노푸스 단지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머리가- 왜냐면은 뚜껑이 다 파라오 그냥 네네. 본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몰라요. 아, 그냥 파라오는 급이 다르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저 용기 안에 곧바로 내장을 넣는 건 아니에요. 또 뭐에 싸요? 또 뭐에 싸요? 요것도 레플리카인데 저기 이제 뚜껑을 열어서 저기 뭐 하나 들어가 있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투탕카멘 시신이 담겨져 있었던 관 첫 번째 외관을 똑같이 미니어처로 만들어요. 요런 거거든요. 아, 너무 와. 예쁘다. 예, 여기에다가 이게 4개가 있고 여기다가 장패 위 간을 넣어요. 아. 이런 식으로 장기를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정성이네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시극정. 클래스가 달라요. 음. 투탕카멘조차도 이래요. 아, 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투탕카멘 따위가 저 정도면은 다른 파라오들은 어마어마하겠네요. 이것도 그 자체로 보면 예뻐요. 화려해 보이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장기 넣는 거예요. 파라오 보고 나니까 좀 급이 안 되네 이런 느낌 드시죠. 귀족들이 보통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 장례 산업이 이집트에서는 기간 산업이었겠어요. 맞아요. 예, 예. 정말 중요하죠. 없으면은 체제가 무너지죠. 그래서 저거를 만드는 장인들,
장례 용품들도 종류가 여러 네. 종류가 있잖아요. 다 각자 만드는 장인들이 있겠죠. 아. 왕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사자해설을 쓰고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리는 공방이 사람도 있고. 있어요. 미라 만드는 공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덤 만드는 장인들도 있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이집트 미술이란 표현을 쓰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집트의 시각 예술, 시각 네. 표현들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는 거죠.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노하우가 계속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네. 이제 높은 수준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뭐 다른 사례 조금 성의 없게 느껴지는 건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너무 예쁜 걸 저, 많이 봐가지고 예. 지금. 채색이 없어져서 그렇지 몇 개만 더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투탕카멘 무덤에서는 물도 출토가 돼요. 와, 거봐, 다잖아. 그냥 칼을 가루죠. 금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금이에요. 예, 금으로 이야, 만든 검이고 손잡이. 요거는 지금도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전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조선 시대에 뭐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을 썼다 막 그때인데 저렇게 만들었다고요? 똑같은 시대에? 와.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여러 보석들을 같이 상감을 하기도 했었고 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칼집이나 손잡이 부분을 장식을 해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거지? 자그마한 그 금 구슬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다고요? 이제 해놨어요. 아, 판 게 아니라 붙였구나. 판 것도 있고 붙인 것도 우와. 있고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와. 금으로 그냥 칼을 만든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이 투탕카멘 무덤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비쌌었을 검도 하나 같이 나와요. 세트로 두 개의 검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보여주시나요? 철검이 나와요. 철검. 왜냐면 이때 크기가 더- 청동기 시대예요. 철은 주저하지 않아요. 이 시대 못해요. 오히려 금은 구리보다도 더 먼저 사용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녹는점이 제일 중요해요. 녹는점이 낮은 금속부터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온도를 올리는 것 자체가 기술이거든요. 기술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철은 사용되지 못해요. 왜냐면 철은 1500도가 넘는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철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형품이에요. 이 검에 사용된 저 철은 그냥 철이 아니라 운철이에요. 운철이 뭐예요? 아, 운석. 운석에서 아, 확보한 운석. 철이에요. 물론 물은 철이기 때문에 실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은 금이 뭐 신성한 금속이다, 뭐 신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철 역시도 신성한 금속이죠. 철은 하늘에서 오는 금속이에요. 운석에서만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이집트 학자들이 조사를 할 때 철이 나오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인데 처음에 되게 이제 황당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가설을 갖고 있었어요. 아 이거는 운철일 것이다. 근데 나중에 실제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운철이다. 제가 정확한 거는 나중에 장홍재 교수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그 니켈 뭐 함유량이랑 이런 게 관련 좀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게 운철이냐 운철이 아니냐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운철이다. 그리고 요것 말고도 사례들이 좀 있기는 해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운석. 왜냐하면 운석이 여러 가지 정황상 뭐 텍스트적인 기록이나 이런 정황상 운석이 하나 형체를 갖춰가지고 떨어지면 그게 신성한 어떤 물건이기 때문에 네. 신전 같은 데서 보관을 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당연히 철도 추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을 만들었었을 거예요. 운석 중에서도 대부분이 석질 운석이지 철질 운석으로 되는 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5% 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흔하지 않은 운석인 거죠. 운석 중에서도 흔하지 않은. 그런 만큼 아마 금검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비쌌을 거예요. 아마 철검이 이 당시에는 이거 없어요. 그냥 구할 철은, 수가 철은 없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레플리카인데 이것도 청동. 지금은 전시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출토된 유물인데 투탕카멘 무덤에서는 무기류도 되게 많이 출토가 됐어요. 예, 요거는 이제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 앞쪽은 곡도 형태고 뒤쪽은 이제 일반 직도 형태인데 코펫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왕국 시대 이집트에서 많이 사용하던 무기인데 원래 이제 아시아 쪽에서 좀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코펫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이집트어인데 요거는 소다리예요. 에? 우족을 코펫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소가 앉아 있을 때의 네. 다리 모습이랑 비슷해요. 예, 소다리검이라고. 구수하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에서 많이 나와요. 완전히 이집트적인 검은 아니지만 네. 실제 저 검 출토가 되는 사례가 이집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집트 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런 실물 유물도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투투모스 4세의 팔 보호대인데 요거는 투탕카멘보다는 조금 더 이전 시대죠. 한 네. 100년 정도, 1세기 정도 이전 시대의 유물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서 있는 인물이 네. 이제 파라오거든요. 파라오가 들고 있는 무기를 보시면은 소다리. 꺾여 코펫이. 있어요. 꺾여 코펫이에요. 코펫을 사용해서 적을 제압하고 있는 그런 우와. 모습입니다. 그 시각 자료로도 네. 코펫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앞에 서 있는 멘투라는 신인데 오. 저 멘투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검도 코펫이죠. 오른손에 검 들고 있잖아요. 아,
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되고 아, 있는. 네네네. 아,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 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엄청나게 많은 활들도 같이 출토가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 지금은 전시가 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아마 신박물관에서 대박물관에서는 전시가 이제 될 것이고 레플리카인데 투탕카멘 무덤에 출토된 활들은 합성궁이거든요. 합성궁. 합성공이 뭐예요? 합성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활을 만들 때 네. 그냥 나무로만 만들면 탄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멀리 못 쏴요. 네네. 그래서 어느 시점 이후가 되면 실제로 청동기 시대 이제 중반 이후가 되면 나무뿐만이 아니라 어떤 동물의 힘줄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엮어가지고 활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탄성이 세지죠. 그러면 이제 내구도가 강해. 훨씬 더 멀리 쏠 수 있는. 오, 그래서 합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활을 짧게 만들어도 멀리 쏠 수 있게 되죠. 과거에는 장궁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의 재료를 만들 때는 이 활이 엄청나게 커요. 사람 키만 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합성궁이 이렇게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가 됩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무기들. 예, 무기까지. 뒤에는 전차랑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자라든가 혹은 여러 용기들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제가 안 한 거 다시 덧붙여서 해야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이집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달 또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